현지 반장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기도원, 하나는 군대에서 겪었던 실화 이야기. 맞죠? 네, 예, 자, 맞습니다. 기도원에서 도대체 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예,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는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네네네. 어, 경기도에 있는 교회인데 충남에 기도원을 짓기를 시작했어요. 한 20년쯤 전쯤에 저 중학교 때. 네. 근데 거기를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컸던 게 그 산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돌을 이렇게 올려서 돌산을 쌓아 두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초공사를 하기 전에 이제 교인 집사님들만 가셔서 그 주변 정리를 하려고 가서 그걸 치우려고 그러는데 이제 한 집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 이런 거 함부로 치우면은 큰일 난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집사님이 교회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걸 합니까? 그래서 그걸 발로 뻥 찼는데 어이구야. 치자마자 이분이 졸도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119 와서 병원에 실려갔더니 갑자기 당뇨 수치가 올라가서 기절을 했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계속 주변 정리를 하는데도 계속 작은 사고가 나더래요. 뭐 조금씩 다치시고, 뭐 교회 예. 차가 갑자기 올라가지를 못하고 이러던 중에 이제 기초 토목 공사를 시작하려고 포크레인하고 이제 중장비들이 이제 오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며칠 있으면 이제 기초 공사가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무속인 분들이 한 예. 서너 분이 이렇게 다 같이 올라오시더래요. 그러더니 얘기를 하시더래요. 자기네가 이런 직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터는 원래 우리 이쪽 그 충남 그쪽 분들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 제도 지내던 그런 터다. 아, 예. 근데 이 터가 주인이 없는 터인 줄 알았는데 이제 주인이 있어서 뭐 부동산 쪽으로 해서는 이렇게 싸게 넘어갔나 봐요, 저희 교회로. 네네네. 근데 이분들은 그런 걸 몰랐으니까 내가 너네 산 돈의 2배를 줄 테니 다시 되팔아라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저희 목사님은 이제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여기는 우리가 무조건 기도원을 짓겠다. 이러고 얘기를 끝냈는데 이분들은 이제 계속 몇 번씩 찾아오시는 거죠. 다시 되팔아라. 여기는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자리다 이러고. 네네네. 근데 그런 걸 다 무마하시고 목사님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셨어요. 근데 공사를 진행하시면서 막 인부들도 다치고 막 그 집사님들 이제 밤에 와서 이제 기도 드리고 그럴 때마다 막 이상한 현상도 이렇게 보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던 중에 어떻게 한 건물 2개 정도만 이게 딱 지어졌었어요. 식당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데만. 근데 그때 이제 여름이 돼서 이제 교회에 기도원이 생겼으니까 수련회를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시 쪽에 4개의 교회가 연합을 해서 그 중고등부가 같이 간 거예요. 그 수련을 하러. 예. 거길 가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물어봤죠. 거기 소문 안 좋던데 진짜 막 귀신 나오냐 막 이러면서 물어봤죠. 네네네. 근데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게 이제 거기 기도원을 비워둘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집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목사님처럼 중목님이라고 아예 거기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분 있고 주변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무 때나 자유롭게 오셔서 이제 밤에 기도도 하시고 그러다 가시는 데인데 제일 공통된 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양쪽 옆에 남자고 여자가 와서 야, 얘 기도하는 거 봐. 얘도 기도하네?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얘 이거 방해할까? 막 이러면서 와. 막 둘이 속닥속닥 계속 된대요. 기도하는 내내.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기도를 멈추고 양옆을 보면 아무도 없다가 기도만 다시 시작하면 계속 그러더래요. 그 중목님은 집에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면은 밖에서 남녀 커플이랑
커플같이 남녀랑 이제 몇 명이 이렇게 웅성성성성 되면서 거기를 돌아다닌대요. 예, 예. 아니,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왜 이렇게 이 야밤에 주무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떠드시나 하고, 거기다 공사 중이니까 아직 위험하니까 나가면 또 아무도 없고, 들어와서 잠만 자면은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 이러는 거예요, 예, 어머니는. 예. 그래서 너 거기 가면 허튼 짓 하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예. 거기에 있는 거 사람들이랑 같이 딱 그것만 하고 그러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4박 5일 기간이었는데, 제가 그 중학교 때 한창 그 반항식이잖아요, 중2병이라고. 이야, 예, 그렇죠. 그래서 질풍노도를 제대로 맞죠, 예. 그래서 친구 셋이서 둘째 날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바로 그 마을로 내려간 거예요. 산을 내려가서. 예, 예. 마을에서 놀다가 이제 해가 질 때쯤에 올라간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제 지금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돼요. 첫 번째 그림. 거기가 이제 산길이 이렇게 가는데, 그 길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의 길이고, 예. 그 산으로 나 있는 생뚱맞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 이제 기도원이에요. 근데 그 갈림길에 가로등이 있는데, 올라가면 또 예배 드리고 해야 되니까 또 모르는 애들도 많고, 셋이서 여기서 수다나 떨고 놀다가 한 11시, 12시쯤에 올라가자 이러고 셋이서 거기 앉아서 그 가로등 밑에서 막 그냥 무서운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야. 야, 여기서 막 예. 귀신 많이 본대더라, 막 이런 얘기를. 그러다가 제 중간에 있었는데, 정말 생뚱맞게 이 1번이라고 된 쪽 방향에서 왠지 귀신이 나타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양옆에 있던 친구들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야, 너 봤어? 이러는 거예요. 예. 왜 그랬더니 2번 길 쪽에서 그 길 반대편으로 나가면 아예 절벽이고 계곡이거든요. 예. 그쪽에서 하얀 게 걷는 것처럼 이렇게 걸음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예, 예. 그게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길을 뚫고 산으로 갔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한번 거기를 가보자. 셋이서 손을 잡고 간 거예요. 손을 잡고 하다가, 야, 이쯤이야 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았는데, 그 길 옆에 그냥 그 선산처럼 쓰셨는지 가족 무덤처럼 무덤 봉우리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덤이요? 예. 예. 넷이서 너무 무서워서 다시 가로등 밑으로 뛰어왔어요. 뛰어와서, 야, 이걸 지금 올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는데, 친구 하나가, 야, 귀신은 자기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나타난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가로등 불빛이 딱 꺼지는 거예요. 오, 예. 근데 거기가 이제 가로등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거기서 보이는 불빛은 저 150m 위쯤에 있는 즉 기도원 불빛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서 진짜 준목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엄청 화를 냈어요. 왜 밑에 전등불을 끄냐? 예. 그랬더니 준목님이 하는 말씀이, 저 전등불은 기도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끄고 켜고 할 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니네 왜 그러냐고. 예. 그러니까 저희 셋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으니까 일단 자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째 날 밤은 자고, 셋째 날 이제 일어나서 그날 그게 있으니 너무 무서워서 이제 주변 애들한테 막 얘기한 거죠. 막 이런 일을 겪었다. 네네. 근데 얘가 말을 끝내자마자 그 전등불이 꺼지더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셋째 날 밤은 5명이서 귀신을 제일 많이 본다는 산 쪽으로 올라가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11시에서 12시쯤에 이제 예배 막 드리다가 그런 데 가면 막 새벽까지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쵸. 기도원이니까. 12시. 예, 그래서 12시쯤에 5명이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그 예배당에서 살짝 식당으로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길이 끊기고 쭉 그냥 야산이에요. 그냥 숲이구나. 예. 예, 숲인데 들어가면은 진짜 신기하게
초등학생 애가 진짜 대자로 뻗어서 누워도 될 정도의 큰 바위가 한 5m 간격으로 한 열 몇 개가 이렇게 다 박혀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집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새벽 기도 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혼자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그런 그 양옆에서 귀신들이 속삭인다는 걸 많이 듣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5시서 딱 거기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중목님이 저희를 딱 잡더니 어디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보러 가요 이랬죠. 그랬더니 중목님이 너네 만약 귀신이 너네를 만지면 너넨 그 공포 때문에 미쳐서 사람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다고. 예. 너네 그런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돌아가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친구하고 동생 셋이 겁이 나서 가고 형이랑 저랑 둘이서 올라간 거예요. 예. 몰래. 그래서 막 한참 올라가다가 막 그 후레쉬 하나 들고 이렇게 막 산을 올라가면서 보고 있는데 그 산에서는 그 막 뭐 다람쥐 소리인지 뭔지 이렇게 타삭타삭 소리가 나면서 엄청 무섭잖아요. 그럼요. 되게 조용하잖아, 또. 예. 예. 그리고 막 올라가다가 제가 랜턴을 들고 있어서 이렇게 바위를 하나 비췄는데 바위에 하얀색 천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걸쳐져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드는데 정말 그냥 처녀 귀신이 그 위에 서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는데 와, 소름 돋아, 예. 그 옛날 노란색 그 큰 랜턴은 밝은 데가 있고 그 주위가 연하게 또 비추잖아요. 예. 그 연하게 비추는데 머리 밑인데 이건 분명히 조금만 고개를 들면 머리 위가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이거 머리를 비추면 우리는 진짜 죽는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도망도 못 가고 랜턴을 위로 비추지도 못하고 치우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덜덜덜덜 떠글고 있는데 형도 제 옷을 잡고 있다 떨다가 저를 이렇게 살짝 땡겨진 거예요. 떨면서 떨어서 예. 너무 그거에 둘이 미친 듯이 뛰쳐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거의 그 다음날 돌아갈 때까지 둘이 끙끙 앓다가 그러다가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를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계속 증축을 했어요. 예. 증축을 해서 아예 그 3층짜리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숙소까지 싹 지어놓고 그렇게 다 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오늘 이거 얘기 들으려고 친구한테 물어본 얘기예요. 예. 아직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한테 해서 야, 그 기도원 그때 기억하냐? 그 귀신 나오던데 할 때 기억한다고. 거기 어떻게 됐냐? 그 판다고 그러더니 팔렸냐? 이랬대요. 근데 그 걔네 아버지가 거기에 좀 높은 직급에 계세요, 교회에. 그래서 말씀하신 말이 2번인가 이제 다른 교회, 그 인접한 교회나 다른 더 큰 교회에 이제 이거를 넘겼었대요. 넘겼었는데 이 교회에서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다 거부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기도원은 아예 그 거의 해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숙박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하지 못하게. 지금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교회에서는 계속 이걸 팔라고 그러고 넘기려고 그러는데 팔지를 못하고 있다고, 안 팔린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팔라고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대요. 와.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네. 그 바위 네. 위를 비출 때 천천히 이제 위로 올리는 그런 형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치맛자락에 보였고, 그 다음에 더 위로 비치니까 여자가 이제 좀 정수리 쪽에 보인 건가요? 그러면 숙이고 있었으면? 아니요, 머리카락이 엄청 길었어요. 아,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천에서 조금 위에 올린 순간부터 머리카락이 이렇게 까만 게 있어서 뭐지 했는데 직감적으로 이건 머리카락이구나. 근데 여기서 더 올리면 이제 여기 위부터는 얼굴이겠구나. 조금만 더 올리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다. 그거 상상해보니까. 너무 선명하게 잘 보였나요? 정말 천은요, 그렇게 새하얀 천을 저는 실제로도 못 본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진짜 새하얀 천에 머리는 진짜 너무 새까매가지고요. 그냥 이게 어둠인가? 그 천 사이가 뚫려 있는 건가? 까맣게 이 정도로 될 정도로 까맸어요. 예, 예. 근데 이게 그냥 그 보면 느껴지잖아요. 아, 이게 머리카락이구나. 예, 예. 그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와. 아, 그 기도원 진짜 무섭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가고 싶어도 그게 기도원이니까 또 함부로 갈 수도 없고, 그쵸? 예. 아, 거기는 정말, 거기는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예전에 이런저런 얘기 들은 것도 많은데, 예, 예. 이건 되게 짧은데, 옛날에 그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한다고 데리고 온 적도 있었대요, 거기로. 아, 거기서 그 대적기도 이런 걸로 하려고. 예, 했는데 예. 막 실패도 했다고 막 얘기 듣고, 거기서 아무튼 그래서 계속 작은 사고가 계속 자잘하게 계속 난다고 그랬었어요. 터 기운 자체가 엄청 센가 보네요, 거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좀 이제 교회 이런 식으로 좀 순환하겠다 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생각해도 엄청 무서워요, 진짜. 이렇게 말로만 들어도 무서운데, 이거 실제로 보신 또 오렌지 반장님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는 그러고 나서, 매년 이제 저희는 수련회를 글로 가자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정말 부모님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전 다시는 못 간다고, 거기. 이야. 자, 그러면 그 귀신 네. 나오는 기도원은 이렇게 어찌 네. 보면 이야기가 끝이 난 건데, 그러면 군대에서는 또 어떤 귀신들을 목격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거는, 이걸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는데, 아, 그럼 바로 가죠.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Let's get it. 네, 그러면 세 번째 그림 띄워주시면 돼요. 제가, 그러니까, 저기, 전라남도 쪽에 후반기 조교로 있었어요. 아, 조교로. 예. 예.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3주 3일간만 교육시키고, 이제, 원래 이제 배치되는 부대로 이렇게 보내는 건데, 제가 12월 14일 날 자대 배치를 돼서, 12월 24일 날 첫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얘기예요. 예. 그날 이제 똑같이 생활관에서 이제 5시에 교육생들 다 교육 마치고 다 씻기고 밥 먹이고 딱 올라와서 있는데, 그때 이제 교관님이 그 당직사관이었어요. 오시더니 애들 영화를 보여주려고 내가 노트북에 몰래 영화를 넣어왔는데 이걸 교육장에다 놓고 왔다. 예. 누가 빨리 가서 이거 노트북을 갖고 와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는 내로다 이런 거 귀찮은 건 원래 막내가 하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랜턴 하나를 주면서 가서 교육장 시청각실에 가면은 거기 단상 밑에 노트북 가방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와라 이런 거예요. 와. 예. 그때 시간이 해가 막 졌어서 한 7시 밥 먹고 막 와서 애들 씻기고 바로였으니까 한 7시 조금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 생활관에서 산을 하나를 넘으면은 이제 교육장이에요. 근데 가로등이 그 첫 번째 산 정상에 2개만 있고, 그 다음 생활관 쪽 앞쪽이랑 앞쪽에서 식당 가는 데까지만 있고, 그 다음부터는 전등이 아예 없어요, 가로등이. 예. 저 혼자서 후레쉬를 하나 들고 이렇게 막 올라갔어요. 가서 교육장을 갔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게 교육장인데, 옆에는 그 찻길로 한 방에 뚫려 있고, 그 옆에는 산을 깎아서 계단식으로 해서 교육장을 4개 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4층까지. 예. 그래서 1층 창고에서 키를 꺼내서 4층에 가서 시청각실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가는데 크리스마스
입은데도 그렇게 별로 안 춥더라고요. 예. 그래서 괜찮네 이러고 그렇게 크게 무섭지도 않네 달빛이 환하구나 이러고서는 창고에서 키를 갖고 시청각실을 이제 막 올라가서 문을 따고 딱 들어가서 두꺼비줄을 올렸는데 시청각실 들어간 순간부터 너무 추운 거예요. 한기가. 예, 이게 예. 콘크리트 건물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4개짜리 그 책상 있잖아요. 그게 양옆으로 쭉 있고 맨 그 칠판 하나 있고 그 앞에 그게 교탁이 저희 예배 드릴 때 보는 교탁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예, 단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가 서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 교회 같이 생겼어요. 그 교탁을 이렇게 가는데 계속 그 책상에 누가 빼곡히 앉아서 저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오, 시선이, 예. 그렇게 진짜 시선이 느껴지면서 너무 오싹오싹한 거예요. 예. 그래서 노트북을 들고 당연히 나와서 불을 끄고 이제 문만 잠고 나오면 돼서 문을 닫았는데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문이 이렇게 여닫이 문이에요. 예. 사람 가슴 위로는 통유리고 그 밑으로는 철로 돼 있고 근데 그 사이에 경첩을 연결해놔서 경첩을 닫고 자물쇠로 잠그면 이게 잠기는 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 유리로 돼 있네요. 그리고 다 보이게. 예, 예. 그래서 안에는 이제 껌껌한 상태고 고개를 숙여서 이제 자물쇠를 잠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저는 그때 그 주황 색깔 활동복을 입고 있었는데 예. 안쪽에 완전 무장한 군인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오, 예. 근데 이 귀신도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거예요. 눈은 안 보이고. 예.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유리에 비춰도 나는 분명히 주황 색깔 지금 활동복을 입고 있는데 완전 분장한 이 군목까지 쓴 군인이 안에 있으니까 와 이게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이것도 귀신이다. 이거 잘못 보면은 나 진짜 큰일 나겠다 해서 진짜 미친 듯이 뛰어내려왔어요. 예. 미친 듯이 뛰어내려서 창고에다 키도 못 넣고 그냥 쭉 내려왔는데 그 창고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저기 그 가로등 있는 데가 보여요. 그래서 가로등 있는데 이렇게 봤더니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가로등이요? 네, 가로등 밑에. 예. 그래서 이건 내 선임이나 누가 나를 구하러 온 거구나. 나를 데리러 온 거구나. 그래서 진짜 마음을 놓고 저까지만 가면 산다. 저까지만 가면은 내가 오늘 진짜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수 있다고 해서 미친 듯이 뛰어갔는데 그 산 정상이 조금 평지예요.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여기 교육받으신 분들 아는데 거기가 살짝 평지인데 거기를 딱 올라갔는데 그 다음 사진처럼 그 저한테 멀리 있는 가로등, 그러니까 제가 가야 되는 끝에 쪽 가로등 밑에 진짜 처녀 귀신이 똑같이 머리가 땅까지 끌리는 식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 가로등 밑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양옆은 숲이고 제가 갈 수 있는 길은 이 길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어떻게 내가 살려면 여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진짜 노트북을 가슴에 꼭 껴안고 진짜 발소리도 안 나게 천천히 걸으면서 나중엔 제 숨소리도 안 내려고 입까지 틀어막고서는 제 곁눈질로 살금살금 걸어갔어요. 예. 옆을. 예. 그래서 살금살금 걸어나서 가서 비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예. 정말 생활감만 보면서 미친 듯이 뛰다가 산 중간쯤 내려왔을 때 뒤를 이렇게 봤는데 얘가 가로등 밑에 서 있었잖아요. 갑자기 길 정 가운데에 이렇게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절 보듯이. 예.
그래서 정말 와 걸으면 나 살려라 하면서 진짜 미친 듯이 뛰어가서 생활관을 이제 들어갔어요. 생활관을 들어갔더니 부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가지러 갔다 왔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당직 사관이 저를 보더니 야, 얘 빨리 씻기고 그냥 재워 이런 거예요. 정말 전 뭐 말도 못하고 그냥 씻고 잤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그 당일이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이제 분대장이 이렇게 부르더니 너 어제 어디 갔다 왔어? 너 뭐 힘든 거 있어? 뭔데? 이러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따로 부르면서. 그래서 뭐 아니 힘든 거 없습니다. 뭐 제가 뭐 자대 배치된 지 뭐 얼마나 됐어요. 뭐 힘든 게 있죠? 막 이러면서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너 어제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진짜 교육장 갔다가 바로 왔다고. 근데 제가 복귀한 시간이 새벽 1시였다는 거예요. 예? 출발한 시간이 한 7시 조금 넘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걸 거의 상병 말 때 한번 다시 생활관에 행정관이 생활관에 있으니까 예. 그 시험 볼 거를 놓고 온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뛰어갔다 왔는데 진짜 풀로 뛰어갔다 오면 25분이면 왕복을 해요, 여기를. 네네. 근데 제가 새벽 1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타령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찾아봐라 이러고 당직 사관은 차를 끌고 저 있는 데를 이렇게 갔다가 왔는데 거긴 외길이에요. 무조건 한 길밖에 예. 없어요. 근데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각실은 다 잠겨 있는데 창고 문은 열려 있고 시청각실 키가 없어서 그 안에는 확인도 못 해봤다고. 키는 제가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일은 그렇게 그냥 끝났어요. 그냥 우리끼리 묻어두자 그러면 위에까지 보고가 안 갔으니까 예. 교육생 애들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러고 저희끼리 얘기를 끝냈는데 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좀 군 생활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교육생들 이렇게 받을 때 맨 처음 그 훈련장에서 교육생들 그 생지부라고 이렇게 적어서 오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럼 거기에 행정보고관이나 소대장이 그 특이사항을 이렇게 적어서 줘요. 빨간 펜으로 적어서 줘요. 그거는 또. 예. 그리고 겉에다가 이렇게 뭘 하나를 붙여놔요. 스티커를 티 안 나게. 그걸 봤더니 이분이 그 무속인 분의 아들인데 귀신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잠자거나 이제 밤에 화장실 가거나 할 때 뭐 이렇게 주의 요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었어요. 근데 얘가 3주 3일 동안 이렇게 지켜봤는데 말은 조금 없을 뿐인데 되게 잘 지내는 거예요. 옆에 다른 교육생들이랑도. 그러다가 이제 얘가 자대 배치되는 날 제가 이제 한마디를 던져서 물어봤는데 얘가 저한테 딱 돌아온 말이 있었어요. 예. 이거는 얘기 끝나고 마지막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우, 뭐 흥미진진해.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하루 종일 찜찜한 거예요. 예. 너무 찜찜해서 있다가 이제 저희끼리 이제 잘 때 제 선임한테 이제 물어봤죠. 우리 부대는 귀신 같은 거 나오는데 뭐 그런 데 없어요? 없습니까? 이러고 물어봤죠. 예. 야, 우리 유명한 데 있잖아. 저기 무기고 초소에 그 귀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거기 폐쇄했잖아. 이러면서 그 얘기를 이제 해준 거예요. 예.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무기고가 있고 왼편에 1번 초소가 있고 왼편에 2번 초소가 있고 오른편에 1번 초소가 있어요. 네, 배수로가 있고. 예. 네. 근데 그 배수로 옆에 나무가 한 그루가 밑동이 잘려 있는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 2번 초소가 1층, 2층으로 돼 있고 그 나무가 그 옆에 엄청 컸대요, 진짜. 아, 원래는? 네, 원래는 엄청 큰 거였대요. 제가 입대하기 한 6개월 전쯤에 잘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무를. 엄청 커서 이거를 일부러 안 잘랐대요. 겨울에는 이제 바람도 막아주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는 기관병들이 가서 보초를 쓰는데 야간에는
기관병 1명, 교육생 2명 이렇게 해서 셋이서 가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초소 같은데 나무가 있거나 이렇게 시야를 가리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어차피 교육생애들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니 그냥 냅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냅뒀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안 베고. 네. 근데 그 나무를 자르게 된 이유가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한 명은 그 계단 위로 올라가서 2층에 있고 한 명은 1층 밖에 서 있고 한 명은 이제 1번 초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단 위에 올라가 있는 애들이 한 3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씩 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크게 사고가 나면 막 부러지고 막 얼굴 찢어지고 막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이게 왜 그러나 하다가 애들한테 그 사고가 난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이른다는 거예요. 야간에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으면은 예. 그 2층에서 섰을 때 그 나무 가지가 이제 굵은 가지들이 시작되는 지점이 눈높이하고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 있으면 하얀 게 맨 처음에 보인대요. 그러다가 원래 그 군대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한 곳만 바라보면 헛것을 보니까 이렇게 좌우 이렇게 보다 봐라 이런 걸 알려주잖아요. 특히 밤에는요. 예. 네. 그래서 좌우를 이렇게 봐도 있더래요. 근데 이게 점점 볼수록 또렷해지는데 할아버지가 그 나무까지 이렇게 걸터 앉아서 이렇게 손을 흔든대요. 이쪽으로 오라고. 그럼 얘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 발 내딛다가 그 상태로 이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안 되겠다. 이거 진짜 뭐 이렇게 뭐 죄를 지낼 수도 없고 뭘 해도 안 되니 나무를 그냥 잘라버려라 해서 나무를 잘랐대요. 네네네. 그 다음 1번 초선은 왜 없앴냐면은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1번 초선은 땅을 파서 그 땅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만 내밀고 이렇게 있는 데예요. 반지하 같은 느낌이네요. 그쵸. 예. 목 밑으로는 땅에 있고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보는 건데 무기고 주변에다 거기다 자갈을 다 깔아놨어요. 예. 근데 여기서도 교육생들이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기절을 한대요. 계속 아, 병사들이. 잠이 드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여기 호가 얼마나 좁으냐면은 이게 몸을 이렇게 돌리기도 힘들 정도로 좁아요. 근데 얘가 여기서 기절을 해버리니까 거의 이게 막 낑겨서 나중에 꺼내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꺼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기절한 애들도 말을 하면은 보초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 어디서 자갈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자박 하고. 예. 그러면 이게 고양이가 다니는 소린가 하고 이렇게 주위를 둘러본대요. 그 식당 옆에 있어서 짬타이거가 이렇게 다니나 아니면은 저기 옆에 기관병이나 저 교육생들이 이렇게 다니는 그 자갈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나 이거 또 있으면 또 차박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그러다가 나중 되면 이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밟는 소리가 아니라 자갈에 마대자루 같은 걸 놓고 이렇게 끄는 소리처럼 이렇게 끄는 소리더래요. 자갈이. 아,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시간에 이 마대를 누가 이렇게 할 사람이 없는데 이러고 있는데 누가 양옆에 어깨를 이렇게 턱 잡더래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고개를 돌렸더니 할머니가 백발 할머니가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얘가 그걸 보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예 1번 초소를 쓰지 말아라 이렇게 폐쇄를 해버린 거예요. 네네네. 1번 초소는 아예 거기 쓰지 말고 2번 초소에 그냥 셋 다 서라. 그리고 아예 2층에도 올리지 말아라 애를. 셋 다 그냥 그 밑에 1층에 서 있어라. 그냥 건물 안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 나서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되게 무서워하다가 이제 마지막 얘기가 제가 이제 말년 병장이 돼서 교육도 나가기 싫고 작업도 하기 싫어서 이제 저희 행정병애한테
빈 생활관에 내가 들어가서 자고 있을 테니 오전에 그 군대는 빈 생활관에 그 봉인지를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문 밖에. 이걸 다시 붙여라 이래서 들어가고 얘는 거기를 밖에서 이제 붙여놓고 간 거예요, 제 할 일 하러. 예. 그래서 제가 빈 생활관에서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가 살면서 가위를 제대로 딱 한 번 눌려봤어요. 아, 제대로. 네, 제대로 네. 딱 한 번 눌려봤어요. 전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학생 때 팔 베고 이렇게 자면은 이 절이잖아요, 나중에는. 그렇죠. 근데 그걸 더 참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팔이 안 움직여요. 근데 이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엄청 무거워지면서 뭐라 그러죠? 지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개미 같은 게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간질간질간질되는 느낌이 나는데 손이 안 움직여요. 근데 이 가위 누를 때 저는 이 느낌이 몸 밑으로 왔었어요. 예. 싹 눌리면서. 근데 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느낌이 쓱 오는 거예요. 이거 왜 가위가 눌리려고 그러지? 그래서 눈을 살짝 떴는데 반대편 간물대 위에 흐릿흐릿한 게 그 간물대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깼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요즘 스트레스가 많이 많았나? 이러고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또 그 느낌이 또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눈을 뗐는데 그 흐릿흐릿하던 게 하얀 게 간물대 위에 있던 게 간물대에 있는 거예요. 예. 다시 깼다가 다시 잠드는데 이번엔 얘가 반대편 침상이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아, 이거는 진짜 자면은 진짜 큰일 나겠다. 이거는 진짜 못 되겠다. 그래서 정말 한여름인데 춥지가 않아요. 한여름인데 춥지가 않은데 진짜 혼자 덜덜덜덜덜 떨면서 이거 진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거기가 2층이었는데 2층에서 뛰어내릴까? 와. 뛰어내려서 도망을 갈까? 막 이 생각까지 하면서 잠은 못 자죠. 나갈 수 있는 거는 3시간 후에나 나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혼자서 그 구석에서 덜덜덜덜덜 떨면서 있다가 3시간 있다 나갔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모든 얘기가 근데 제가 그 무속인 자제분 갈 때 했던 얘기하고 딱 맞는 게 제가 걔한테 물어봤었어요. 갈 네. 때. 야, 너 귀신 본다며? 여긴 귀신 없냐? 이랬어요. 근데 걔가 딱 5군데를 찍어주고 갔어요. 어디 5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혼자 누가 갈 일이 있으면 혼자 가지 말라고 하십시오. 여기는 좀 셉니다. 이러면서 갔어요. 그리고 걔는. 아, 귀신이 세다. 거기 5군데는. 예. 근데 제가 얘기 듣고 제가 본 3군데 합쳐서 5군데잖아요. 딱 걔가 찍어준 다 5군데였어요. 원장님이 다 목격했던 그곳이. 예. 시청각실, 그 다음에 산 넘어가자마자 정상, 그 다음에 무기고의 할아버지 할머니 2명, 그 다음에 12번 생활관. 와. 그래서 제가 거의 한 상병 초봉 때 이 얘기를 듣고 선임한테 물어봤더니 선임이 제가 얘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무기고 얘기 2개를 해준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전역할 때 마지막 거기서 또 가위를 눌릴 뻔한 거죠. 와, 진짜 뭔가 있긴 있군요. 거기서는 진짜 그 얘기가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러면 반장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목격을 했다는 건가요? 시청각실이랑 저기 산 쪽은 아마 제가 선임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도 아직 그쪽은 얘기는 못 들었어요. 거기서 귀신 봤다는 사람은. 예. 왜냐면 거기에 야밤에 아무리 조교라도 혼자 거기를 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무기고는 거기가 그 군대가 어떤 데냐면 그
엄청 커요. 웬만한 그 교육대대가 5개가 합쳐 있는 부대라서 예. 군부대 끝에서 끝에 걸어가는데 15km가 걸려요. 그 정도로 큰데 그 부대에서 저희 무기고가 제일 유명했대요. 귀신 나오는 걸로. 이야. 아니, 수많은 그런 군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쵸? 뭐, 군대 괴담, 네. 뭐 군대에서 귀신을 봤습니다. 이런 경험담들이 많은데, 오렌지 반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건 되게, 이야기를 되게 잘 해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이 현장감이 살아있다는 거는. 네. 너무 잘하시는데, 이야기? 저 혼자 신나가지고 너무 막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 맨날 신나셔야 돼요. 뭐, 더 참여하실 일이 있다면요. 항상 신나신 네. 그걸 유지해 주세요.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야, 네. 딱 뭐라 해야 될까? 그 안에 느낌, 제가 그 상황이 돼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는 감사합니다. 혹시 귀신을 보시거나 그런 네. 현상은 없으셨나요? 그 다음에 저는 직접적으로 뭘 그런 건 없고, 네.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엄청 안 좋은 일을 겪었었는데, 그냥 이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좀 요상한 게 좀 따라다닌다 이런 말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라 이런 얘기는 전에 들었어요. 예. 근데 저는 계속 이때 이후로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뭐 헛것 본 적도 없고, 헛것 들리거나 그런 적도 없고. 이때 말고는 아쉽네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아쉬워. 예. 자, 오늘 오렌지 반장님께서 귀신 나오는 기도원, 실제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기도원 이야기와 그리고 군 시절 때 목격하고 들었고 그랬던 또 실화를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밤토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밤토끼님께서 단독주택에 사셨던 적이 있대요. 근데 그 단독주택에서 정말 또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밤토끼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밤토끼님께서 해주실 얘기가 그 단독주택에서 실제로 경험하셨다고 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이사를 하시면서 겪으신 일이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한번 진짜로 돌아가실 뻔 하셨던 일이셔서 나중에 좀 크고 나서 들은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좀 소름이 돋고 좀 무서운 이야기라서 또 다시 한번 제보하려고 돌비님한테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큰일이 있었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네, 이 이야기가 제가 한 6살, 7살 요쯤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되게 오래전 일인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일 때문에 평택으로 이제 가게 되셨어요. 네. 근데 너무 급하게 가시다 보니까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집이 되게 쉽게 안 구해지셨나 봐요, 그때.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알아보고 있던 도중에 이제 정말 싼 집이 하나 딱 그 부동산에 이제 뜬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이 이제 그 집 구조예요. 그 집 구조가 그 그림에서 보다시피 딱 현관을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부엌 겸 거실이 있고 이제 또 문이 하나가 있고 들어가면 이제 안방이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네. 근데 이제 안방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고 그냥 화장실로만 들어가는 문 하나만 더 있고, 근데 이제 그 집이 그 마을 근방에서 가장 끝에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되게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그 집 외관도 되게 훌륭해서 아버지가 뭐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하셨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가재도구나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빈몸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이사를 하고 다음 날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이거를 조금 설명하려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긴지를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약간 비슷한 연예인으로 굳이 꼽자면 강호동 씨랑 또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좀 근데 이제 우락부락하게. 네, 강호동 씨가 좀 화났을 때 얼굴이 아버지의 무표정이에요. 무서워. 예. 네. 근데 이제 저희 저번에 방송에 참여했을 때 저희 집안에 그런 신줄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냥 뭐 다른 뭐 이제 무속인 분들이 보실 때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시냐라고 물어보실 정도로 귀가 굉장히 세세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일화를 하나 들자면, 되게 동네에 사나운 맹견이 있었는데 사람들도 막 이렇게 뭐 막대기나 몽둥이로 이렇게 좀 때려야지 들어가는 그런 맹견이 있었는데, 그 맹견이 아버지가 그냥 딱 쳐다보는 순간 꼬리를 말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한 번 있었어요. 와, 패기. 네, 뭐 그런 귀가 되게 세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까지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그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주무셨는데 바로 이제 가위가 눌리신 거예요. 예. 근데 첫날은 그냥 가위가 눌리셨는데 그 이사를 하고 나서의 그 후유증이나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넘어가셨대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또 가위가 눌리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머니가 안방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계셨는데 바깥에서 거실에서 그때는 제가 혼자 잤어요. 근데 그 바깥에서 제 웃음소리가 엄청 들리더래요. 네. 그래서 밤에 엄마가 이 밤중에 얘가 왜 이러고 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셔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셔서 딱, 토끼야, 너 이 밤중에 도대체 뭘 하고 노는 거? 좀 뭔가 이상하다. 내가 계속 가위에 눌린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이사 와서 여기가 자리가 아직은 안 맞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위를 눌리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지내다 보면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그래서 어머니도 그냥 그런갑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시려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시장을 갔다가, 저를 데리고 시장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셨는데 제가 문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버티고 있었대요. 그래서 토끼야, 너 왜 안 들어가려고 해? 집에 들어가야지 하니까 제가 그렇게 거부를 했대요. 이 집에 뭐 있다고, 이상한 거 있다고, 어이구야. 들어가기 싫다고 하면서 버텼대요. 근데 어쨌든 집에 왔으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누구 있다고, 엄마랑 아빠 너 이렇게 셋밖에 없는데 뭐가 있냐. 그러니까 제가 그랬대요. 얼굴이 파란 애들이 되게 많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기 싫다. 예. 그래서 엄마가 아이 그런 거 없다. 봐봐라. 문을 열고 이제 문을 열면 바로 거실이 이렇게 보이니까 예. 문을 열어주고 봐봐라. 없다. 엄마가 다 쫓아줄게.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쫓는 신용을 이렇게 거의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두리번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서 그런 생활이 이제 지속됐는데, 또 어느 날 어머니가 또 가위에 눌리신 거예요. 네. 이제 그날은 꿈에 이제 가위도 눌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악몽도 계속 꾸시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악몽의 내용이 뭐였냐면, 어머니가 딱 꿈에 서 있었는데 저 앞쪽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뒤돌아서 쭈그려 앉은 상태로 엄청 울고 계셨대요. 예.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이제 가갖고 어깨를 이렇게 툭툭툭 두드리면서 저기 여기서 왜 이렇게 슬프게 울고 계시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울기만 하더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울지만 말고 얘기를 해보셔야 내가 알지 않겠냐 하고 이렇게 막 이제 위로를 했대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가 제 얼굴이 하면서 계속 얼굴 얘기만 하더래요. 예. 그래갖고 어머니가 아니 얼굴이 어떻길래 그러시냐고, 아프시면 병원을 가셔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가 뒤를 딱 도는데 그 여자의 얼굴이 다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런 얼굴이었대요. 예. 그래서 제 얼굴이 이런데 그래도 같이 병원에 갈 거예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그 얼굴을 보고 너무 놀라서 꿈에서 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런 악몽, 가위 이런 거를 계속 겪으시면서 어머니가 이제 날로 수척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더 겪은 게 뭐냐면, 어머니가 가위에 눌리시면 어머니는 눈만 떠지신대요. 예. 가위가 눌림과 동시에 눈이 떠진대요. 그러면 막 밖이나 집 안에서 막 애들이 뛰어노는 소리, 그리고 그게 그날은 그렇게 애들 뛰어노는 소리로 계속 집안이랑 집 바깥에서 소리가 가득 차 있고, 네. 다음 날은 막 여자들이 울고 웃고 막 그러는 소리, 막 또 어느 날은 뭐 남자 연가가 와서 막 호통치는 소리. 네.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거의 매일을 그렇게 악몽하고 가위에 시달리면서 근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당신한테 다 가라. 그 왜 미신, 그 어른들 미신 이런 걸 보면 왜 꿈 사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허이허이 하면서 이렇게 주는 신음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당신한테 다 가라고. 또 미운 마음도 있었으니까 당신한테 다 가라 이러고, 아버지 그런 뭐 짐 같은 거를 좀 챙겨야 됐나 이래서 집에 오셨대요. 네. 그래서 집에 오셨는데 그 이웃 주민들이 이제 토끼 아빠 어떠냐고, 괜찮냐고 막 물어봤는데, 어머니도 착잡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병원에서도 이제 준비하라 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착잡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토끼 엄마 평택에 여기에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신다. 오. 그래서 뭐 어떤 걸로 유명한 분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무당이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되게 그런 좀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그래서 그 막 뭐 때 되면 이렇게 절에 가서 항상 그런 절의 행사를 챙기고, 그다음에 뭐 주말 되면 항상 저를 데리고 이제 막 절을 가고, 막 되게 신실하시라고 해야 되나, 독실하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불교 신자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도 관심이 이제 가셨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러면 그분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그분을 찾아가시게 딱 됐대요. 네네. 그래서 그분을 딱 찾아가셨는데, 그분이 어머니를 딱 보자마자 집으로 가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 네. 어머니가 집으로 딱 들어가시자마자 그랬대요. 안 되겠다, 집으로 가자. 여기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짐을 챙기시고 저희 어머니랑 집으로 가셨대요. 예. 근데 집으로 가셔서 현관을 열고 발을 딱 들이시는 순간 그 무당분이 뒤로 넘어지신 거예요. 예. 엄청 놀라시면서. 그래서 당신들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냐? 당신들 도대체 지금 뭘 알고 이 집으로 이사를 온 거냐? 그러면서 말까지 더듬으시면서 막 화를 엄청 내셨대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 저희는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기 집 소개받을 때 뭐 그런 사연 같은 것도 안 들려주셨고, 그냥 빨리 나온 매물이라길래 우리도 급해서 샀다, 이 집을.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난 이 집 앞에서는 얘기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좀 저쪽으로 가서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딴 쪽으로 가서 얘기를 시작하셨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연가가 있었대요. 아. 그 무당분이 눈으로 세지도 못할 만큼 정말 많은.
네네. 근데 그게 그 집안뿐만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도 이제 그런 영가분들이 엄청나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태였대요. 우와. 그래서 이게 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줄 서서 그 집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래요. 그래서 귀신들이. 나도 이런 거는 처음 본다. 이거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 그냥 흉가 그 자체라고. 그래서 와 여기 얼마나 살았냐고. 한 달 정도 살았다고 했더니 와 여기 지금 한 달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용한 거다. 지금 당신 안주인 때문에 온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안주인 어딨냐. 그랬더니 지금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한숨을 쉬시더니 우선 알았다. 내가 좀 무서운 걸 참고 이 원인이 뭔지를 봐야겠다 하고 집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셨대요. 예. 근데 들어가셨는데도 1분을 못 채우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선은 그러면 저기 안주인을 모시고 구슬하자. 자세한 거는 내가 좀 가면서 설명을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가면서 설명을 듣는데 그 안방에 정말 기가 센 영가가 앉아 있대요. 근데 대장. 그 영가가 대장 거의 그 무당분 말로는 거의 이제 정말 자기도 어떻게 못할 만큼 정말 강한 영가가 있다. 근데 그 강한 영가가 지금 이 일대에 있는 영을 다 끌어모으고 있다. 이야.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 끌어모으고 있다. 이 집에. 그래서 정말 지금 내가 잠깐 들어갔는데도 미어 터질 정도로 많다. 그래갖고 당신네 안주인이 그런 것만으로도 지금 되게 당신네 안주인을 못 봤지만 당신네 안주인이 그렇게 막아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굿을 당장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크게 구슬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어린 기억에 잠깐 기억나는 거는 그런 건 어린애들이 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저기 언덕 같은 데 올라가갖고 그 굿이 되게 엄청 컸어요. 그래갖고 제가 언덕 이런 데 올라가갖고 그 굿하는 그런 걸 이제 멀리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를 거기 굿하는 데다가 눕혀놓으시고 이제 굿을 되게 오래 하셨대요. 그래서 하루 왼종일 하시고 그 무당분이 이제 좀 상황을 봐야 된다. 내가 바로 일어난다고 말은 못하겠다. 그래서 못 일어나면 내가 이분이 일어날 때까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무속인 분이 가셨대요. 그러고 나서 한 이틀인가 3일 있다가 아버지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막 잠에서 일어나듯이 일어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당신 어떻게 일어났냐고 괜찮냐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그냥 어제 저녁에 자고 일어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당신 얼마나 있었는지 아냐고 지금 되게 오래 혼수 상태로 있었다. 그래서 그런 굿을 안 했으면 당신 진짜 죽었을 거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딱 하루 진짜 그냥 그 어머니한테 그래 당신 안 좋은 거 다 가져와 한 날에 좀 지나고 나서 꿈을 꾸셨대요. 아버지가 이제 거실에 앉아서 그 현관문 쪽을 바라봤을 때 전경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옆에 문이 있고 그 밑에 네모난 게 싱크대고 그 위에 조그만하게 그게 쪽창문이거든요. 네네. 그 나무 이렇게 미닫이로 된 한쪽만 열리는 왼쪽으로 열면 왼쪽만 열리고 오른쪽으로 열면 오른쪽만 열리는 그런 쪽창문인데 네네. 아버지가 꿈을 꾸셨대요. 근데 이제 거실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바깥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그렇게 들렸대요. 막 울면서 이제 바깥에서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좀 이 집에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되게 울고 계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딱 창문을 이제 저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느낌이 빡 오셨대요. 네. 그래서 현관문이 잠겨있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쪽창문을 딱 봤는데 쪽창문이 열려 있었대요. 예. 그래서 저쪽 창문을 닫아야겠다. 근데 갑자기 그 쪽창문으로 팔 2개가 이렇게 쑥 들어오더래요. 오. 이제 들어오려고 되게 사람이 들어오려고 휘적휘적 하면서 되게 안간힘을 쓰듯이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팔을 막 휘적휘적 저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그 팔을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창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 영가랑 힘씨름 아닌 힘씨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팔을 바깥으로 겨우 밀어내고 쪽창문을 닫았대요. 예. 닫자마자 이제 그 울음소리가 이제 점점 멀어졌대요. 네네.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그 꿈을 꾸시고 나서 다음날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벌어진 거는 그 꿈을 꾸신 다음에 아버지가 바로 혼수 상태에 빠지신 거죠. 이제 아버지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무속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네. 이제 아버지가 약간 내가 최고다 이런 좀 그런 게 있으셔가지고 종교도 없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그냥 일을 가시고 저랑 어머니가 이제 그 무당집에 가게 됐는데 그 무속인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안주인이 그 집에 있는 가장 대빵 영가랑 싸웠다. 이야. 그래서 어떻게 밀어내긴 했는데 그 밀어내면서 그 안주인의 기가 다 소진돼서 그렇게 쓰러진 거다. 소름 돋아. 예. 그래서 근데 당신네가 그 집에서 계속 산다고 하면 그 안주인도 이제 그 영가를 못 이길 거다. 그치. 당장 그 집에서 이사를 해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알았다. 그러고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러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당신 그 일도 겪었고 나도 힘드니까 우리 이사를 합시다. 이거보다 좀 집이 안 좋더라도 그런 데서 삽시다. 여기서는 날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뭐 그런 일이 있고 했으니까 바로 이사를 하셨대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풍문으로 들은 거는 이제 그 집에 이제 그런 소문도 있고 해서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그 집을 허물었다 하더라고요. 아예. 아버님은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네, 아버지는 아주 멀쩡하십니다. 와,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님이 얼마나 기가 세셨는지 알겠다. 그 무당보다 센 거였어요. 제가 봤을 때. 네, 아버지는 그런 좀, 뭐, 어디 무당집을 들어가더라도 다 여기 일을 하시면 진짜 꼭 만신이 되실 그런 사주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야. 어딜 가더라도. 근데 이제 아버지 자체가 그런 걸 안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대장 영가를 밀어내신 건데 그 집에서. 네. 그죠? 그러니까 네, 거기서 온갖 힘을 다 쏟으셨다. 그래서 그렇게 거의 코마 상태에 빠지셨다. 그죠? 네, 그렇죠. 진짜 큰일 날 뻔하긴 했다. 그 집에서. 네, 그 집이 그냥 뭐 이렇게 돌고 도는 그 소문으로는 사람들이 뭐 며칠을 못 채우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한 달 이상으로 있던 집은 저희가 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한 달이 제일 오래 버틴 거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밤토끼님도 귀신을 많이 거기서 보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릴 때부터. 네, 네요, 네. 어릴 파란 애들이 때부터. 많다고. 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때 이제 제가 물어봤는데 얼굴이 되게 파란 애들이 여기 되게 많이 돌아다닌다. 예. 그래서 애들이 자꾸 놀자고 한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와, 근데 지금 이게 평택에 있는 한 집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다행히도 허물어서 없어졌겠지만 그 땅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본인은 지금 그 땅을 기억하세요? 어딘지 위치를? 그때 당시 지명으로 무슨 리까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뭐 다시 가보라고 하면 기억은 안 나겠죠. 되게 오래전 일이라서. 그러겠네. 네. 20년도 더 된 이야기라서 아마 개발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야, 오늘 밤토끼님께서 진짜 무당도 기겁하고 도망쳤던 집에서 어떻게 한 달 동안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어머님과 본인은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아버님은 이제 잘 못 느끼셨겠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아버님까지도 크게
큰일이 네. 났었던 그런 집에 관련된 이야기였네요. 네.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레전드였네요, 이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밤토끼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네. 밤 되세요. 행복하세요. 네. 근데, 진짜 소름 돋는다. 아버지께서 결국에는 집안을 지킨 거야.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집에서 무당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한 달을 살았냐. 난 1분도 여기 못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귀신이 그냥 가득 차 있었다고 하니까 집 자체에. 와, 그거는 이런 집들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집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집에 들어가실 때 이 세상에 싼 집은 없습니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